네, 안녕하십니까. 허인쌤 이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사설 칼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사설 칼럼이 기다려주십니까? 네, 선생님은 늘 이제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습관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더불어서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것. 선생님이 그동안 글을 많이 읽어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적의식을 갖고 글을 읽고 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훨씬 더 생산성, 즉 자기 효능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효능감. 아직은 좀 어렵죠. 선생님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나는 매일매일 꾸준히 읽을 뿐이다. 읽고 이해하고 외우고 확인하고 하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먼저 글을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잘 되는 거, 잘 안 되는 거, 어려운 거를 표시해놓고 선생님의 설명을 같이 함께 들어본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얀마의 이제이와 구동존이라는 뜻입니다. 정의길 한겨레신문 국제부 선임 기자님이 쓰신 글이고요. 이분은 국제 전문 기자로서 안목을 가지고 세계의 일을 잘 쓰는 걸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글은 선생님이 유심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미얀마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베트남, 태국 근처에 있는데 지금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만 군부에서 총을 쏴가지고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이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고 위에 군부는 총으로 진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 3월 28일인가요? 어제도 신문 뉴스에 의하면 100여 명 이상이 총으로 맞아서 돌아가시고 심지어 1살 배기 어린아이에게도 고무탄을 쏴서 그만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아닙니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서 오늘 이 사태가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마음이 우리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주시기 바라고요. 미얀마와 관련된 일인데 이 분께서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또 미얀마의 그 일을 바라보니 이제이와 구동존이의 방법으로 미얀마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 글에 대한 전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네, 정리는요, 정리쌤이 읽어가면서 여기다가 차분차분히 할게요. 어휘는 그때그때 체크하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쌤의 글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가 무슨 뜻이고 구동존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가면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지우고요. 3월 27일 2021년입니다. 미얀마에서는 타마도의 날이다. 타마도가 뭐죠? 군이란 뜻이다. 군, 밀리터리, 국군의 날이다. 2차 대전 막바지인 1945년 3월 27일 우리는 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죠. 그 직전이군요. 아웅산은 버마, 즉 버마가 이제 미얀마의 옛 이름이거든요. 예, 독립 영웅이에요. 아웅산이. 버마 독립군이 당시 버마를 점령한 일본군의 공격을 시작한 날이다. 공격을 시작한 날은 독립의 시작이겠네요. 그런데 아웅산은 1941년, 그 이전에, 41년에 일본의 도움으로, 45년에는 일본에 공격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일본군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야.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그런 거네요. 버마 독립군을 결성했다. 30명의 초기 동지들은 중국의 하이난 섬에서 일본군에게 훈련받았다. 이게 아직 좀 미약하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아웅산 등은 대공화 공영권을 표방하고 내세우고, 표방이라는 말은 내세우고 어휘에서 표방하다, 겉으로 드러내다, 표방, 내세우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이용해서 영국에서 독립하려 했다. 이 말은 이때 당시에 미얀마, 버마는 영국의 지배에 있었다.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의 도움을 받았다. 라는 그런 얘기네요. 버마 독립군은 일본군과 함께 버마에 진격했다. 왜? 영국을 없애려고. 곧 아웅산 등은 일본의 패전이 확실해지자 총뿌리를 일본으로 빌렸다.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독립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함께 싸웠지만 결국 일본도 뭐야? 외세잖아. 외세잖아. 외국 세력이잖아. 버마의 온전한 독립, 미얀마, 버마
온전한 독립의 거추장스러운 존재잖아. 그러니까 영국 없애자마자 일본도 쳐버린 거지. 총불이 일본 돌렸다. 일본과 싸웠다.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범합한 EJ. EJ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EEJ라는 말은 적을 물리친다는 그런 효과적인 전투 전략이네. 이런 것들이 꼭 전쟁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생활이라든가 국가 간의 어떤 관계에서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굉장히 잘했네. 아주 약소국으로서 강대국들을 이용해가지고 독립을 지킨 효과적인 훌륭한 전략이었네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마 연방 독립과 건국의 대외 전략, 외교 전략의 기초였다. 베이스였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J 나왔으니까 구동존이 설명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구동존이 설명 여기 있습니다. 차이는 인정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 말 그대로 같음을 구하고 다름을 존중한다. 그래서 구동존의는 이런 뜻이네요. 2번 구동존의 차이는 인정하고 공동이익 추구라는 것. 요 두 개도 아마 EJ처럼 구동존의도 버마 즉 미얀마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네요. 글의 흐름상 여러분 135개의 소수민족이 있는 소수민족이 많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독립하기 너무 어렵다 그랬었죠. 공동체 유지하기가. 미얀마는 사실 영국의 식민통치가 만든 산물이다. 영국의 식민지였다. 지배받았잖아요. 영국이 지배해서 미얀마가 이렇게 쪼개진 것이다. 영국 인류학자 에드먼드 리치라는 유명한 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인용하고 있으면 글쓴이의 근거가 뒷받침된다. 현대 정치 지도 위에 표시된 버마는 자연스러운 지리적 혹은 역사적 실체가 아니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지리적 역사적으로 이제 나뉘면 분쟁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 텐데,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막 지도를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나라가 있을 때 그냥 흰색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쪼개져서 4개 나라가 됐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지도 않고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식민지 하는 이 영국 이런 사람들은 지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섞어버린 거야. 노란색으로 그리고 그 위에 빨간색으로. 이러니까 원래는 4개였는데 2개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얘네들이 노란색 얘네들이 뭐야 니네들 왜 왔어? 이런 식으로 막 우리 한 나라야? 우리 서로 민족이 다른데? 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어떻게 같이 있겠어? 서로 막 니땅 내 땅 막 싸우는 거야. 영국 애들은 이것이 식민 통치의 기본이었지.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이것이 그냥 약소국의 식민 지배국의 비극이었어요. 참 그런 거죠 이거.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소설을 쓴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19세기 말 영국 제국주의는 이제 막 팽창주의, 힘센 영국이 힘 약한 나라를 막 지배하고 식민지 막 착취하고 막 그런 것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할 때 일제라는 말이 우리가 제국주의라는 말에서 일제강점기 할 때 일제도 일본 제국주의의 약자예요. 여러분들. 제국주의는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거야. 제국주의 무력 외교, 무력이 뭐야? 힘으로 막 때려버린다는 거지. 행정편의의 창조물이다. 행정편의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펜대로 그냥 막 쪼개고 막 하는 거야. 그 실상은 현실 나가보지도 않고 실상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책으로만 이렇게 일해버리는 거지. 이건 참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이 말인즉슨 주변 소수민족들은 2차 대전 때 처음으로 영국 편에 섰다. 이 나라들이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영국 편에 섰대. 왜? 소수민족들의 버마족에 대한 역사적 갈등. 이 말은 뭐냐면 이 버마, 즉 미얀마의 대다수는 버마족이래. 한 70, 80% 된대. 나머지 정도가 이제 소수민족들이 막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버마족이 딱 이 안에서도 버마족이 이거였겠지. 힘이 있었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동안 소수민족 애들은 버마족에 당하니 영국에 당하니 똑같은 거야. 근데 영국이 이제 야 니들 우리 협조하면 버마족한테 당한 거 좀 약하게 해줄게. 우린 잘해. 이랬나 보지 아마도. 그러니까 어차피 남인데 그동안 버마족에 억울하게 당한 걸 이제 영국한테 붙으면 좀 잘해주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이 버마족이랑 싸웠다는 거야. 또 영국 나름대로 이 디바이드 앤 룰이어가지고 제일 센 애를 딱 죽여놓는 거지. 영국의 식민 지배를 원활하기 위해 서로 싸운 거야. 이 안에 애들끼리. 이게 식민 통치의 기본적인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아웅산이 새로 나라를 독립하려고 하는데, 건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 갈등이 계속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소수민족과 팡농협정, 약속을 협정을 맺었대. 그래서 버마 연방을 창설했대. 샨, 카친, 친, 이게 소수민족 중에 그나마 좀 이제 주요 소수민족이었나 보지? 자치를 허용하고, 이것이 구동조니 정책이었지 않을까? 자치 허용하고, 그래, 차 인정하고, 그리고 연방이니까, 야, 니들 자치권 허용할게. 그렇지만 우리 서로 싸우지는 말자. 이렇게 해서 독립을 좀 이뤘나 보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글을 보면 이제 좀 지울게, 이거 어휘는 빼고. 그럼 이게 어디 있어? 너무 올렸나 보다. 75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건국 과정에서 이재희와 구동조니를 해가지고 잘 유지가 됐었는데 75년이 지난 지금은 아웅산의 후배인 미얀마의 군부는 그의 딸 아웅산의 독립 영웅의 딸 아웅산 수치를 다시 체포했다. 역사의 불행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 군부에게 학살당한다. 지금도 막 그런다고 총으로 쏜다 그랬잖아요. 미얀마의 전락은 미얀마가 떡락한 거야, 이렇게. 추락인 거지. 이재희와 구동 전략이 망가지는 과정이었다. 이재희와 구동조니 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않았을 거야. 민주주의도 괜찮았을 것이고, 이렇게 시민들이 같은 나라 군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겠지.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이재희와 구동조니가 무너지게 됐냐?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지금 이 두 원칙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쌤이 좀 읽어봤는데 이게 핵심은 욕심 때문에 그래. 미얀마 내에서도 군부와 민주주의 세력들 사이의 다툼, 또 미얀마 둘러싸고 크게 중국과 미국의 욕심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이제 힘센 애가 깡패 노릇하는데 말릴 수도 없고 뭐라 할 수도 없고 편들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고 그런 좀 애매한 상태에서 불쌍한 미얀마 시민들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보겠습니다. 건국 직후 팡농협정의 원칙은 증발했고 이 원칙이 사라져버렸고 소수민족들은 무장투쟁에 나섰습니다. 소수민족과의 내전 진압으로 군부가 세력을 키워. 그러니까 이제 건국했을 때는 팡농협정 맺었는데 건국 직후에 이 약속이 깨졌나봐.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이 야 뭐요 이거 약속 안 지켜? 우리 독립해야 되겠어? 막 총 들고 무장투쟁에 총 들고 막 독립투쟁에 나선 거야. 그러면 대다수인 버마족은 대부분이 버마족이잖아. 버마족은 소수민족들이 이제 막 싸우니까 덤비니까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무기도 이제 늘려야 되고 군인도 막 이제 늘려야 되니까 군부가 파워가 세지는 거지. 파워 세지는 거야. 그래서 쿠데타로 막 권력을 잡고 독재 정권으로 나아갔지. 그래서 구동조니 전략이 무너진 거야.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막 짓밟아 버린 거지. 군부가 총칼로 무너졌어. 이렇게 무너진 거야 지금 이렇게. 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약속을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욕심 때문에 더 차지하려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재희는 오랑캐를 무찌른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랑 마찬가지지. 미국과 중국이 이제 오랑캐인 거야. 이 한자 성어에 비유하자면 외국 세력이니까 외세니까 미얀마를 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는 전략이 됐다. 오랑캐 외세와 미얀마 사이의 관계. 미얀마는 군부 정권 이후부터는 중국에 밀착했다. 군부 정권이 이제 쿠데타를 하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별로 인심이 잃잖아. 그때 중국이 야 우리가 봐줄게 이랬던 거야. 중국과 친해지고 베트남 종전 이후 미국이 대중국 봉쇄를 풀고 종전 이후에 미국이 좀 평화를 좀 추구했었거든.
이제 중국과 좀 친해졌어. 그때 이후에.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동남아에 대한 개입을 포기하자 미얀마는 버마식 사회주의라는 명목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였지. 우리도 72년도에 박정희가 전 대통령이 유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다시 또 우리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말했었던 거지. 똑같은 거친 거야. 일당 독재 고리노선으로 전환했다. 중국만을 유일한 대외 창구로 교류했다. 미국도 미얀마를 중국 영향권으로 인정 결과이다. 그러니까 이제 70년대에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얀마와 여기는 보면 미얀마와 중국이 서로 결탁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이 중국도 이제 미얀마에서 영향권을 계속 유지했었지. 이때 미얀마에서는 아마도 소수민족들의 어떤 그런 무장 투쟁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아웅산 수치로 대변되는 민주주의 세력들이 저항하고 싸우고 그랬을 거야. 근데 꼼짝 안 했지. 왜냐하면 워낙에 군부 세력이 꽉 잡고 있었고 미국도 도와주지도 않고 중국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계속 지내오다가 2007년에 뭐 좀 바뀌어. 미국이 떠났잖아. 다시 들어와. 다시 개입을 해. 여기서 미국 다시 개입을 해. 아시아의 회귀. 중국을 이제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때는 중국을 풀어줬어. 그러다가 안 되겠는데 다시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복잡해졌어. 자, 그래서 미얀마에 대한 개입을 다시 시작했다. 군부도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간 세력과, 즉 민주주의 세력과 타협해가지고 부분적인 민주화를 이루고 미국과 정상화를 하면서 구동조니와 이재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는데 이랬으면 좋았을걸. 그런데 우리가 로힝야족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가 탄압했고 로힝야족이라는 소수민족에 대해서 탄압하고 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위해서 로힝야족에 대해서 탄압하는 것을 옹호했고 그러면서 다시 깨진 거야, 이 원칙이. 이것도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이 소수민족에 대해서 나몰라 방치해가지고 지금 100만 명 중에서 다 쫓겨나가고 막 학살하고 막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옛날에 근래도 공부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구동조니 이재가 무너진 거지. 아웅산 수치 정부는 군부정권 때 시작된 20세기 소수민족과의 평화협상 및 휴전협정 원칙을 무산시켰다. 깨버렸다. 참 그렇지. 민주정부가 이런 협정을 깨버렸으니 좀 그렇지. 신뢰를 잃어버렸지. 그래서 다시 중국 쪽으로 또 들어간 거야. 중국에 있었다, 미국 다시 왔다, 다시 중국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는 미얀마를 둔 미중 사이의 경쟁을 더 가열시켰다. 확실하게 미얀마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더 힘을 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미얀마는 더더구나 더 힘들어졌지. 자립하기, 운신의 폭이 또 좁아진 거지. 미국, 중국에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눈치 보고 얘네들도 미얀마가 올 거야, 말 거야. 왜냐면 함부로 못 하는 거야. 이거 중국이 온다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미국이 오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이러지 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이게. 이 일은 벌어졌는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다 손 놓고만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자, 계속 더 보겠습니다. 군사 쿠데타 이후 무력화된, 이것도 지울게. 쿠데타 이후 무력화된 수치정부를, 이때 쿠데타는 작년에 있었던 쿠데타, 최근에 쿠데타인 거예요. 올해에 있었던 쿠데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2021년 쿠데타. 이후 무력화된 물수치가 이제 체포돼가지고 정부를 뺏겼어. 대체하는 임시정부를 표방하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소수민족과의 반군부 연대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반군부 연대투쟁. 소수민족과 군부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좋은 거네요. 괜찮네요.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로힝야 사태 등 그동안 소수민족을 좀 홀대했어. 버마족이. 주류들이. 탄압에 대한 자성은 반성이죠. 자기 성찰이니까 드러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변화가 계기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연방의회 대표위원회에 대해 미국 등 서방의 반은 아직 없다. 좀 지지가 좀 안 되는 거야. 미국과 중국 모두가 군부와 수치 사이에서 간을 보고 있어. 아까 말했잖아. 중국 가만히 있을까? 미국 가만히 있을까? 이런 것들. 군부는 쿠데타 이후 아리 벤메나시아라는 이스라엘계 로비스트를 내세워 친미 반중. 쿠데타 세력이니까 미국
우리는 함께 하자. 중국 싫어해. 우리 같이 하자. 그럼 우리 스타 인정해 주는 거지? 뭐라고 안 할 거지? 이렇게 서로 로비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좀 사람 좀 죽였는데 용서해줘. 앞으로 안 그럴게. 대신 미국 우리 얼른 와. 중국 싫어할게. 이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중국 밀어내고 미얀마에 미국 들어오고 싶었는데 그래? 뭐 사람 좀 죽일 수 있지 뭐. 이건 좀 그렇잖아. 이러고 있는 거야. 수치 여사 쪽도 소수민족이나 새로운 대한정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마 민족동맹 수치 여사의 정치 기반입니다. 내부에서 소수민족 문제의 틈을 둘러싼 보역 갈등, 이제 내부 갈등 투쟁, 보수 세력과 개혁 세력 간의 투쟁, 이제 뭐 소수민족에 대해서 좀 봐주자, 같이 하자 하는 것과 안 된다, 범화적이 우선이다 라고 한 사람 사이에 다툼이 좀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려 하지 말고 그냥 이런 흐름이 있다, 좀 복잡한 흐름이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있는가? 있다. 뭐가 있냐? 뭐냐? 일단 군부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 세력 형성이다. 이게 지금 잘 안 돼요. 유일한 대안이 수치 여사의 세력인데 지금 스타로 권력을 잃었잖아요.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제3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어요. 미얀마 내부에서 소수민족까지 포함한, 왜냐면 소수민족을 배제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구동존의가 안 되는 거거든. 구동존의를 해야 한단 말이지. 이런 세력을 만들어야 돼. 종합적인 대표적인 세력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인정해야 돼.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협의를 해야 한다. 미얀마가 구동존의와 EJ의 전략을 다시 확립하는 과정이다. 패권국들, 강대국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탐욕, 욕심. 여기 봐, 욕심과 대결 앞에서 약소국의 운명은 잔인하다. 이상을 가슴에 품고 장사꾼처럼 현실과 거래해야 한다. 가슴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현실의 문제를 냉정히 파악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렇지만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미얀마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현명한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보면 해결책은 이 두 원칙의 재확립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속 현재 진행형 여기 쿠데타는 미얀마에서 후세 세력들이 시민들에게 총을 쏘고 진압하고 있는 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요. 평화적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미얀마의 사태와 현실에 대해서 살펴본 글을 읽었습니다. 해결책도 살펴봤고요. 우리도 그 마음을 좀 본받아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